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농기촌을 진행할 유상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다산 정약용의 아명을 알고 계신지요? 다산 정약용이 1862년도에 태어났을 때 정약용의 아버지 정재호는 아들의 아명을 귀농이라고 정했습니다. 관직을 마치고 나서 다시 고향 마연으로 돌아와서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살라는 그런 뜻이겠죠. 다산 정약용이 태어난 지 15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귀농 열풍에 빠져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저출산 고령화 문제, 고용 없는 성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귀농이 지금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귀농이 과연 대안인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먼저 귀농의 그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농이라는 것은요, 귀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귀농은 농촌으로 돌아가서 농업을 한다라는 의미고요. 귀촌은 농촌으로 돌아가서 농업 이외의 뭐 창업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을 귀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귀농과 귀촌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향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1960년도 도시화율이 38%에서 2009년도 91%로 증가됐습니다. 과히 이촌향도의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부터 이촌향도가 끝나고 이도 향촌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2011년 귀농 인구가 10,000 가구가 넘었습니다. 23,000명 정도가 농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농이 이제는 새로운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귀농귀촌의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겠는데요.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관직을 마치면은 낙향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후진들을 양성하는 것이 그 선비의 근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930년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농촌 계몽운동 같은 경우도 일종의 귀농귀촌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 소위 지역사회 개발 CD 운동이라든지 사회치구락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종의 귀농귀촌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산업화가 진행되는 1970년대부터 거의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해가지고 1990년대 들어와서는 귀농귀촌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잘 듣질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1997년도에 IMF가 일어난 다음에 귀농 인구가 일시적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빈곤을 탈출하기 위한 일시적인 귀농인데 지금은 다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통계를 낸 것을 이렇게 봤더니요. 은퇴 이후에 전원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60% 이상이 됐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 중에서 5% 이상이 귀농귀촌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귀농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동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족 간의 동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동의가 없는 귀농귀촌은요,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간의 동의는 꼭 필요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총과 무기를 가져가는 거, 올림픽에 나갔을 때 한 팀의 팀워크가 같이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가족 간의 동의입니다. 가족 간의 동의는 부부의 경우 2인 삼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것들, 그리고 꼭 또 하나 이제 중요시 봐야 될 것이 부부 간의 동의만 이루어졌다고 자녀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자녀들도 같이 공감해서 같이 이해하고 설득해서 시골로 내려가야지 완벽한 귀농귀촌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귀농귀촌은 일종의 사회적 이민입니다. 사회적 이민이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어색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농촌에 가서 지역사회와 융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농촌에서 다시 도시로 역으로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적 이민이란 말을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를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에서부터 귀농교육을 충실하게 받고 준비를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귀농교육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농림부에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제일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총론만 있고 강론과 세론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론은 중앙정부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 도 단위에서는 강론을 해야 되고요. 시군 일선 지자체에서는 세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총론은 있고 세론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허리가 되는 이 도 단위 교육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 단위 교육을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들이 그 도시에 있는 자본을 농촌으로 옮겨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재정적인 배려가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시골에 내려가서 농촌에 내려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 제일 잘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귀농 교육을 받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 가족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것과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방법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반농 반도사라고 얘기합니다. 반만 농사 짓고요. 반은 도시에서 하던 일을 농업과 같이 더불어서 병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반농 반도사라고 얘기하는데요. 반농 반도사를 하면은요, 시골 생활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시골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사만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농업만 하기에는 농민들보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도시에서 하던 일들과 더불어서 농업을 한다 그러면은 시골 생활이 훨씬 더 행복하고 편안해집니다. 실제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부여군에 은산면 거전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아주 낙후된 마을이죠. 근데 이 마을에 2009년도에 서울에서 A씨라는 사람이 귀촌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농자도 모르고 몸도 아프고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전리로 이촌을 했는데 거전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도 못 짓고요. 근데 이 사람이 도시에서 있었을 때 자동차 정비를 했습니다. 자동차 정비를 했는데요. 자동차 정비를 하다 보니까 농기계도 고칠 줄 알고 제초기도 고칠 줄 알고 그다음에 간단한 가전제품들도 고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보면은요. 농사 시즌이 되면은 꼭 그때 바빠가지고 농기계 점검을 미리미리 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면은 면으로 가서 고칠 수도 있지만 면에는 부속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읍내에 가서 부여군청 소재지에 있는 부여 읍내에 가서 고치고 그러는데 일단은 사람이 와야 됩니다. 사람이 오면 무조건 5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지만 못 고치면은 이 기계를 싣고 읍내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부속이 없으면 2, 3일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비용이 3, 40만 원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이 A씨는 자기가 가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보고 어떤 부속이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은 그거 부여에 전화해 보고 없으면은 논산이나 뭐 대전이나 이런 데 연락해 가지고요. 그 부속 가져와서 그냥 고쳐줍니다. 하루면 다 됩니다. 사람들이 거전리에 사는 노인분들이 이 A씨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거전리에 있는 사람들은 표현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은 A씨가 고추밭에 고추 심어놨는데 어이 역병 오겠어? 약 주라 그러는데 무슨 약을 줄지 A씨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답답해가지고 할아버지들이 가서 약도 주고 그다음에 제초도 해주고 그럽니다.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반농 반도사입니다. 상부상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골에 필요한 부분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비단 A씨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귀농귀촌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귀농귀촌 과정을 간단하게 식물에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귀농귀촌에 씨를 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꿈을 심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꿈이 잘 펼쳐지면 결국은 싹이 트게 됩니다. 싹이 트고요. 그 다음에 이 끼를 살리고요. 그 다음에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풍성하게 수확이 열리게 해야 되기 위해서는 꽃을 피워야 됩니다. 그래서 수확을 열리는 이런 과정인데 이 과정을 간단하게 이 그림으로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농귀촌 씨 뿌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회와 개인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사회와 개인이 이제 하는 부분들은 우리 사회에서는 귀농귀촌의 정책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언론에서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개인들도 귀농귀촌을 막연한 로망이나 은퇴 이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귀농귀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씨 뿌리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시에서의 준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의 준비기요. 그다음에 도시에서 준비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교육이나 탐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이 꿈을 갖다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이런 과정인데요. 교육 기간은 이제 농림부에서 약 20개 정도의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20개 정도의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데 이 교육 받으시면서 훈련하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데 여러 가지 카페나 이 블로그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농사모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카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검색을 하면은 약 100여 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어가서 마음에 드시는 이 카페마다 이 조금씩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귀농 쪽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귀촌 쪽으로 가는데, 귀농에서 약초로 가는데, 조경수로 가는데, 동물들 키우는 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걸 잘 선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역에 이주를 한다면은 정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소셜 믹싱이라고 그럽니다. 지역 사회하고 잘 섞여가지고 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도시민하고 지역 농촌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은 꼭 아셔야 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도시민은요 나와 남 사이에 이런 간극이 있습니다. 절대로 프라이버시를 침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리 약속하고 방문하고 이러듯이 그렇게 생활하는데요. 농촌은 공동체 사회입니다. 합리성을 존중해 주는 것보다 우리가 효율을 잘 내고 함께 하고 함께 나누는 이런 공동체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집합 부분이 있거든요. 교집합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을 못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 농촌 생활 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사회에서 공동으로 해나가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고 잘 따라 나가는 그런 연습을 도시에서부터 충분히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농촌에 잘 정착을 한 다음에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땀 흘려서 일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야 될 것이 농업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농업에 빠진다 그러면은요, 농사만 알고 다른 것을 신경을 안 씁니다. 이거는 농민들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농업보다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습니다. 마케팅 능력, 경영 능력, 그 다음에 농업이 같이 가면은 이게 성공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농업보다 마케팅이나 경영 능력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하시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팔아주거나
좀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성공 사례를 잘 전파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배 귀농귀촌인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더불어서 성공하고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다음은 귀농을 하려 그러면은 귀농귀촌을 하려 그러면은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가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을 한다 그러면은 시골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시골 생활은 아주 단순한 논리로 보면은요. 1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만 원이 소득이 수입이 100만 원이 넘어가냐 100만 원에 못 미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만 원을 넘친다 그러면은 시골에서는 안 쓰고 절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살만합니다. 근데 100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골 생활에서 100만 원을 어떻게 소득을 내느냐가 처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이제 이 소득을 내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기본적인 것은 먼저 이제 농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지만은 농업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농업에 대해서 알라 그러면은 농사를 져야 되겠죠. 근데 농사를 지으려 그러면은요. 텃밭 농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텃밭 농사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농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낼 때는요. 로스율이 많아야지 3% 이하입니다. 근데 노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때는요. 100% 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농업을 하는 데는 사람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토양이나 토질, 기후나 기상조건, 그리고 농업의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5가지가 잘 만났을 때 풍작이 되고 대풍이 되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우리 2년 전에 배추 파동이 일어났을 때처럼 그냥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4, 5년에서 많게는 10여 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은퇴한다 그러면은 은퇴 자금이 과연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겁니다. 도시에서 은퇴 자금은 약 2억 5천 정도 필요한다고 그러는데 이 중소도시는 2억이고요. 읍면 지역은 1억 5천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과소지역이라고 얘기하는 35,900개의 행정리는 1억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만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귀농하고 귀촌하고 차이가 나는데 귀농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서 규모화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1헥타르, 3,000평 정도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농지값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 농지값 싸야지 5만 원이고 비싸면 2, 30만 원 하죠. 5만 원이라고 그래도 3, 55, 1억 5천만 원이 농지값 들어갑니다. 농기계도 필요합니다.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 농기계도 한 5천에서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가죠. 어디서 삽니까? 집에서 살아야 되죠. 집도 5천만 원에서 집 잘 짓고 그러려고 그러면 한 2억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준비자금 이런 것들을 제외해도 적어도 2억 5천에서 한 9억 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은퇴 이후에 도시에서 몇 억을 돈을 들여가지고 농촌에다가 투자해서 10여 년 동안 고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익을 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여러분들 곰곰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귀촌